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사회자 정태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양대 축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실무자 정지혜 대리님 모시고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용된 장애인이 최소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명만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장려금 산정 방법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장애인 근로자 1명은 장려금 기준 인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장려금은 기준 인원을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되는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인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장려금 기준 인원이 1명이므로 2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장려금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장려금 기준 인원은 또 사업체 상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럼 채용 시 지켜야 할 근로 조건이나 다른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거고요. 물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장애인 근로자가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얼마 동안 얼마를 받는 건가요?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서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지급 단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하시는 기간에는 계속 지급되고요. 고용에 취약한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지급 단가가 높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임금의 60%와 지급 단가를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서 임금이 적을 경우에 장려금도 지급 단가보다 적게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우편 신청이나 관할지사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 신청이 아무래도 좀 편하고 간편할 것 같은데 전자 신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이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사업장별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혹은 사업주 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는 전체 사업장 인원을 합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산하의 모든 시설의 인원을 합해서 한 번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리님.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굳이 같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누락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업장을 누락하게 되면 장려금 기준 인원에 변동이 생겨 결국에는 장려금 산정액에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장려금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급까지는 결정 이후 수일이 더 소요되므로 30일 안팎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려금을 받은 기업에서는 그 용도를 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려금 현행법상에는 장려금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고요.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나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사업장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신청을 못한 사업체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전 거를. 그러면 예전 거까지 소급 적용이 다 가능한 건가요?
전부 다 소급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것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근로하시던 분이 중도에 이제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사 이후에 중도의 장애인이 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인정일부터 장애인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한 명의 장애인이 두 군데 근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곳 모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장애인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체에 근로하고 있다고 해도 한 사업체에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고요.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업체 중에 어떤 사업체에 장려금이 지급되는지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우선 지급 순위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는 장려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으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인건비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고용 장려금은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 같은 게 있나요? 네, 처벌이 있고요. 이런 경우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까지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장려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고요.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부정수급이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제보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우선 신고하실 수 있는 채널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공단이나 지방노동관서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나가나요? 네,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부정수급액의 3%에서 10%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한액은 1,000만 원입니다. 향후 포상금 비율을 늘리고 상한액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부정수급을 저지른 사업체가 자신이 저질렀다라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네, 매년 한 달 동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하신다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더 많은 사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해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동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